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특보 형식으로 100분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신문의 일면은 정상회담 소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문, 이젠 결실 맺을 때, 김, 빠른 걸음으로 성과, 결실, 성과. 어떻게 보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결이 다르기도 한 표현을 썼네요. 내용 보면요. 문 대통령, 김 위원장 첫날 노동당 청사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어제 카퍼레이드 장면을 큼지막하게 싣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중앙일보 역시 일면의 정상회담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비핵화 구두 합의 가능성, 오늘 한 번 더 단판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비핵화 구두 합의 가능성은요, 청와대 관계자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가능성. 오늘 그 단판, 이거 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요, 오늘 사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지만 실제 신문은 가로입니다. 가로로 옆으로 길게 누운 자세의 일면 편집을 콩사진으로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세로로 바로 세워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일면 전체 모습입니다. 신문 이름과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평양의 첫날, 파격의 하루,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역시 일면의 카퍼레이드 장면을 싣고 있고요. 제목이 이렇군요. 평양, 뜨거웠던 하루.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이 없이 간단하게 뜨거웠던 하루,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일면 기사 정상회담 관련 소식 저희가 한번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웅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문대군 전 남북출입사무소장, 그리고 김은규 아주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네 분 모두 정상회담 소식은 자세히 보셨죠? 워낙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서 사실 뉴스를 따라가기도 굉장히 급급한 상황이 아니었었나 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양 정상회담 평양신문입니다.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파랗게 작게 그려놨네요. 자, 제목 보겠습니다. 김정은 내외 영접, 의장대 타열, 예포 21발, 최고 대우. 어제 평양국제비행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 모습 보면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내외, 김정은 위원장 내외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특이하게 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이렇게 또 화면에 잡혔습니다. 요 기사도 좀 준비되어 있는데 사진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여기 좀 부제를 보면요.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서부터 정대한 환영. 인민군 의장대 문 대통령 향해 각하 첫 호칭.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가 어제 도착 장면이고요. 자, 도착에 이어서 백화원 초대소로 가기 전에 카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네요. 남북 정상 첫 오픈카 질주. 평양 시민 조국 통일 외쳤다. 문 대통령 김정은 깜짝 카퍼레이드. 다른 차를 타고 가다가 그렇습니다. 공항에서는 각자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요. 다른 차를 타고 가다가 도심 입구에서 내려서 차를 받고 동승을 했습니다. 한복 입은 여성 문 대통령의 꽃다발. 여명거리 지나 백화원까지 수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사진이 있네요. 여기 보면 차에서 내려 북한 주민들, 평양 시민이겠죠.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문 대통령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좀 하나 더 보죠. 김정은 문 대통령 덕에 역사적 조미상봉, 주변 정세 안정됐다.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요. 남북 정상이 어제 첫 번째 회담을 했습니다. 2시간 넘긴 회담. 자, 그런데요. 관심사는 여기입니다. 정상회담 열린 노동당 본부청사. 정확하게는요.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최고 지도자 집무실이 있는 심장부인데요.
김정은 집권 뒤 안방 외교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장소를 공개했다는 것도 어제 굉장히 뉴스가 됐습니다. 또 요 밑에 보면요. 영빈관 안내한 김정은. 초라하지만 최대한 성의를 다했다. 하퍼레이드 차량으로 숙소로 이동했는데 직접 객실까지 안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저녁에 공연과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도 여기 나와 있네요. 대동강 한강 만나면 세계 최고. 통일의 궤도 멈춤없이 달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각각 만찬 축사로 한 말입니다. 국빈연회장 목랑관에서 환영 만찬. 손송월 삼지연합당 공연이 있었고요. 북한 가수 노래 부를 땐 한국 드라마 주몽이 배경 장면으로 나왔다. 북한 쪽에서 확실히 좀 신경 쓴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주요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저희가 어제 백화원 초대소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는 장면까지만 준비했습니다. 이후 영상이 워낙 많아서요. 저희가 어제 이 제작진도 편집하는데 참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 모습까지만 봤습니다. 정우갑 위원님, 어제 워낙 많은 장면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장면을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여러 장면 중에 예. 이제 뭐 예포 스물아벌 얘기를 합니다만, 예. 그 북한의 의장대 대자과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각하, 조선인민군 예. 명예 위병대는 예. 각하를 영접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정렬하였습니다. 그럼 방금 본 장면입니다. 그렇죠, 외침인데요. 예. 사실 우리가 불과 뭐 1년여 전만 해도 예. 북한의 이딴 핵실험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 예.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올 초 올림픽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등 인사가 예. 참여하고 4월에 1차 정상회담, 또 올 2차 북미 간의 대화. 사실 그 같은 것이 상당히 숨가쁘게 전개된 게 예. 불과 1년이 채 안 됩니다. 예. 예. 그 와중에 그 어떤 사정당의 어떤 전쟁 위협의 적대적 관계, 촛불을 겨누는 관계에서 북한의 의장대 대자가 예. 대통령 각하라는 극존칭을 쓰면서 예. 이렇게 예우하는 모습, 그것이 저는 가장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저 장면이 끝나고 사열을 하고 분열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합니다. 자, 문대군 전 소장께서는 어제 가장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장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91년도 그 예. 제4차 남북 예. 그 고위급 회담 예. 때 간 뒤로 그러니까 북한을 여러 좀 번 많이 북한을- 경험하셨죠. 예. 북한을 다녀왔는데요. 예. 가장 제가 보기에 좀 그 놀란 것은 예. 회담 장소로 예. 노동당 본부청사 본부청사. 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속사를 내보인 어. 장면이 상당히 좀 그 의아스럽고 예. 북한이 지금 변하고 있구나. 북한이 개방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 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뭐 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변화 전망이 좀 확실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예, 예. 많거든요. 그런데
어제 여러 가지 뭐 이례적인 그런 변화와 예. 어떤 그 개방 개혁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을 시내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 시민들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예. 아마 추정컨대 등소평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아마 분명히 갖고 있다는 북한의 것을 또 등소평. 제가 확인을 속으로 했습니다만 개혁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네요. 92년도에 등소평이 남성 강화를 할 때 한 말이었습니다. 예. 개방 계획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또 주민 생활을 예. 향상시키지 않으면은 죽음의 얘기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굉장히 느끼고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그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진전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회담은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노동당 본부 청사를 공개한 의미가 좀 그렇게 담겨 있다라고 해석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침에 매일경제가 뽑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 저희가 사진으로 몇 장 준비했습니다.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일단 이 사진들은요, 평양사진 공동 취재단 이름으로 이제 보내온 사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여기 보시면 북한의 주요 인사들 앞을 걸어가면서 나중에 악수도 하게 되는데 나오는 모습인데 이 주요 인사들이 도열한 장면이거든요. 일단 보시면요. 맨 왼쪽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고 약간 머리가 조금 벗겨지신 분이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 옆에는요.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 조직지도부장입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요. 공식적인 서열 2위고요. 최룡해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2인자라고 통하죠. 그러니까 넘버 2와 명목상 넘버 2와 실제 넘버 2가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국제부장, 외무상, 그리고 여기 쭉 보면요. 총정치국장, 인민무력상까지 쭉 김여정까지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움직이는 실세들이 다 도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 사실은 과거에는요. 과연 북한의 실세가 누구인지 우리가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장면 하나로 누가 지금 북한을 끌고 가는가가 보여지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사진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죠. 이번 사진은요. 공항을 문재인 대통령이 떠날 때 공항에 환대 나온 평양 시민들을 다 만난 뒤에 90도로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볼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평양 시민들이요. 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 차두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장면은 북한에서 보기 드문 장면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이 최고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존대하는 모습을 특히 이 국민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본다는 거는 평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파격이었습니다. 저게 아마 예정은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90도로 인사를 하고 약간 늦게 김성숙 여사도 따라서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평양 시민들이 과연 저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약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카퍼레이드 사진인데요. 아랫부분을 보시죠. 동그라미. 여기에 보면요. 우리의 주영훈 경호처장이 선탑을 했습니다. 이른바 선탑. 지금 보면 저 차량 안에는요, 지금 북측 운전수, 여기도 경호요원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측에서는 주영훈 경호처장만 탄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경호 관련해서는 굉장히 파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은교 교수께서는 이 장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좀 뽑아봤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얼마나 저게 파격적인지는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그 경호를 담당하는 분과 북측의 이 경호가 같이 한 차에서 두 정상을 경호하는 모습이 상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인상적입니다. 저 장면 정도가 연출되기 위해서 사전에 굉장히 조율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평양 쪽 경호 요원들이 아마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저런 부분, 선탑을 누가 안느냐 이 부분을 아마 우리 측이 설득을 했고 북한 측이 저걸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경호 쪽에서는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볼 장면이 아닌가 싶어 저희가 한번 인상적인 사진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좀 무거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정상회담 관련 의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정상회담 첫날 무슨 논의가 과연 있었을까요? 어제 뭐 공식적인 브리핑은 없었고요. 취재를 통해서 잠깐 여러 가지 얘기가 조금씩만 흘러나왔습니다. 북체제 상징 노동 당사서 첫 회담. 김정은 조미 대화 재개 불씨를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유지시켜 들었다. 사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로 어제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군사합의서 채택 조율. 회담장에는요, 남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북한에서는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3대3 회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옆에 기사 좀 보죠. 경향신문입니다.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합의할 듯. 합의를 아직 했는지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 이 부분을 어제 회담에서 논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군사합의서 무슨 내용 담나? 오늘 군사합의서가 아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이 담길까에 관한 기사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노광철 무력상 만나 최종 정리를 했다. 정리의 군사회담 성사되면 충돌 방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전망이다. 그리고요, 서해 NLL, 북방 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요 NLL 평화수역 요 부분이 지금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됐다고 계속 나왔는데 과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까지 요 두 기사는요, 주로 이제 남과 북의 군사 부분에 대한 합의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비핵화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 북핵 포기된 종전선언 중재안, 김, 통큰 결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날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 여기 보면 원래 세 가지 의제입니다. 비핵화, 군사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그중에서 사실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데 어제 허심탄회하게 포괄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추정 기사죠. 아직 발표가 없었으니까. 여기도 보죠. 남 정의용 서훈, 북 김영철 김여정 배석. 방금 전에 전해졌던 배석자에 관한 얘기가 똑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정상회담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올해만 벌써 이게 몇 차례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오늘 인간이 이거 오전에 내가 받았던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달라졌구나. 우리가 정말 가까워지구나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상에 나가다시피 역사적인 조미 대화, 조미의 창고 이 도시를 찾아내고 잘 키워주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결과 조미의 성공이라는 역사적인 부분이 역사가 생겨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고심탄회하게 국난 문제를 비롯해서 주변 지역 정세, 안정, 통합을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주변 지역과 소통하고 진전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루어진 노력인데 이에 다시 우리 평양 시민들 한국 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사회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재명 위원장, 그리고 육석기자, 그리고 풍남 위원장께서 저와 우리 대표당 일행을 특별히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민주당하고 또 교회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특히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한국입니다.
한국인의 도움이 생명의 도움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5달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벌써 세 번째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이전에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또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국미관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합니다. 네, 차주현 의원님. 네. 정상회담에서 글쎄요, 브리핑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얘기를 한 2시간여 동안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핵화가 큰 의지일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핵화에 관해서 어제 정상회담, 그리고 오늘도 정상회담이 또 남아 있습니다만 네네. 어느 정도 수위의 합의를 이뤘을까?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진짜. 자, 일단 이렇게 어떻게 보시면 돼요. 예. 정상회담이라 그러는 자리가 역시 정상들의 정치적인 통 큰 결단을 그렇죠. 위에서 마련되는 자리는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어느 정도의 실무 조율이 없으면 그렇죠. 이 서브스턴스라 그러죠.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맹이 있는 내용이 나오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 조율이 없다면은 아마 정상회담 시간이 무한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남북한 간의 정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육해공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그 정신은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그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그 다음에 조치들을 이제 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남북한 간의 지금 남북관계 개선 화해협력 문제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후속 논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화해협력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고위급 회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남북 고위급 군사당국자 회담에서도 계속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져 왔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판문점 선언과 비교를 할 때 손에 잡히는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비핵화 부분에 지금까지 남북 간의 의제로 4월 27일 날 이 정상회담 이후에 다뤄진 바가 있냐고 하면 사실 없거든요. 합의문에 뭐 완전한 비핵화 정도의 문구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정도로 머물렀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실은 이 비핵화 문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려도 어제 2시간이었잖아요. 오늘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얘기할 때 5시간 가지고 그게 해결될 거면 이렇게 오래 오지도 않았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오고 가던데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먼트는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했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 정신을 재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만약에 한다면 조속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이제 이뤄낸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했던 말들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보면 그 1차 특사단이 방북했던 내용 자체에도 다 담기지 않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일부는 뭐 연례적인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은 양해한다든지 이런 말 자체는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의미 있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 특사단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이내에 비핵화를 완결할.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여기서 성공적이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라면 그 구체적인 조치는 안 나오지만 이미 종전선언은 이제 금년 내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거와 연동해서 금년 내에 북한이 의미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미국도 솔깃할 수 있는 거고요. 금상첨화라면 1차 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 기조 발언들이 양 정상께서 있었죠. 이때 주로 이제 비핵화 문제는 우리 대통령께서 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 역시 미국 발표를 통해서 직접 비핵화라는 단어를 쓴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조치가 오고 가고 그게 합의문에 포함되기에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아요. 정우갑 위원님, 만약에 차주현 위원 말씀대로 그 정도 수위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미국을 우리가 설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정상 간에 만나서 상당히 깊이 있는 많은 대화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유엔 총회에서 그 한미 정상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게 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북미 간의 제2의 대화 모멘텀은 분명히 만들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제는 뭐 뻔하죠. 비핵화, 그다음에 남북 간의 어떤 그 긴장 완화라든가 관계 개선 이 부분인데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갈 겁니다. 이제 비핵화라는 문제를 어떻게 어떤 식의 표현,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 문제인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의지가 있더라도 이 비핵화 문제의 당사국은 미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협상가가 되달라 어떤 지렛대, 징검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해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충분한 의미 있는 진전 있는 과정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앞서 시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기를 못 박을 개연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라든가 어떤 추가적인 액션 조치도 뭔가 하나는 던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영변 쪽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 같은 뭔가를 주면서 북미 대화 속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이끌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질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당사국이고 지금 북한은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에서 남과 북의 어떤 그러니까 종전선언의 1차적, 2차적 개념으로 본다면 남과 북의 어떤 종전선언의 버금가는 그 같은 1000명이 저는 이번에 결과물로 나올 개연성도 있지 않나. 그런 다음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어떤 제2의 뚜렷한 종전선언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의 카드도 어느 정도 예견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우기 교수님, 종전선언 얘기를 좀 방금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 또는 어떤 제안을 좀 했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관심사인데 종전선언은 지금 미국과도 직접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종전선언 관련해서 오갔을까요? 어제 회담에서는.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받고 있는 그 위기감과 그 압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제도 만나서 굉장한 부담이 있다. 어깨가 무겁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판단하시는 그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그 나름의 판단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그 비핵화를 계속 추동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 수석 그 협상가로서 당신이 뭔가를 끌어와라라고 한 거 그 임무를 사실 가지고 북한에 간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 모호한 의미의 어떤 그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미국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그 비핵화와 관련된 그리고 종전선언과 관련된 얘기를 끌어오지 않으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면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금 왜 지금 이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싶어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전반적인 정세에 대한 큰 틀의 어떤 공감대를 갖기 위한 노력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